자, 22년 6월 한지 풀이합시다. 얘들아, 이번 회차는 이제 두 문제만 조심하면 돼. 두 문제가 뭐냐면 이제 14번하고 19번인데 여러분이 이 두 문제를 맞춰낸다면 이제 무난하게 1등급을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문제를 다 틀린다면 그래도 1등급 나올 것 같긴 해. 근데 얘들아, 그 두 문제가 이번 회차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 그래서 이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같이 한번 풀이해보고요. 역시나 풀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보자. 1번. 다음은 대동여 지도의 일부이다. 이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옳지 않은 것은이야. 자, 보면은 지도표 있고요. 이제 고산성, 그 다음에 봉수, 그 다음에 역참. 그러니까 봉수는 통신시설이지. 근데 역참은 이제 말을 갈아타는 곳, 읍지는 이렇게 뭐 우리 관아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보자. A는 E보다 도로망이 더 발달해 있다. A는 E보다, 자, 이 직선이 도로죠. A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7개. 도로가 7개나 발달되어 있어. 맞니? 그 다음에 이제 E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고 둘, 이제 2개. 그러니까 A는 E보다 도로망이 더 발달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B는 이제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이다. B 어딨니? 자, B는 보니까 쌍선이야. 그럼 쌍선은 얘들아, 배가 다닐 수 있잖아요. 수운교통이 가능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3번. C에서 E까지의 거리는, C에서 E까지의 거리는 자, 30리 이상이다. 여러분, 방점 하나하나마다 10리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4개 이상. 5개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50리 정도 됩니다. 그쵸? 그 이상이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D의 해발 고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여러분, 이 산줄기를 표현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산이 높다, 낮다 정도까지는 표현이 되지. 그런데 해발 고도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어.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해발 고도의 의미를 모르면 안 돼. 그쵸? 바다로부터, 해수면으로부터 측정한 고도를 말해. 그 다음에 5번. 이는 관아가 있는 행정 중심지다. 그쵸? 없지.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여러분이 한국지리 처음 공부할 때 나름 이제 여러분 애를 태웠던 곳이죠, 이거. 우리 영토, 영예 할 때. 그치? 자, 그럼 이제 옳게 표시한 것만을 골라야 돼. 옳으면 예, 틀리면 아니오에 표시를 하래.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각각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뭔지부터 알고 하면은 좀 더 편하겠죠. 그죠? 자, A 같은 경우는, 자, 보자.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이 동해안이 있고, 그 다음에 서해안, 남해안이 있는데, 서해와 남해는 이 동해와 달리 여러분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바다를 재는 기준이 조금 달랐어. 그죠?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최외곽도서부터 12해리를 적용해. 그죠? 직선, 기선 12해리를 적용해서 여기를 우린 영해라고 합니다. 맞니?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라도,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 그 다음에 제주도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동해안도 마찬가지 최저 조위선, 그러니까 해수면에서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부터 12해리를 재가지고 우린 통상기선을 적용하죠. 그래서 여기는 또 우리의 영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는 거죠. A는 어디니? A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야. 그쵸? 영해로부터, 그치?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재. 근데 그 중에서 엄밀히 말하면 영해를 제외한 188해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우리나라가 자원을 탐사할 수도 있고 또 뭐 통신선로 같은 거 깔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점은 뭐니 여러분? 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국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우리는 한일 중간수역, 그 다음에 한중 잠정조치수역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함께 사용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 안에 들어오지. 영해라 그래. 그치?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이 안쪽에 기호를 하나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뭐겠어? 내수겠죠. 내수. 안쪽의 물. 그러면 내수할 때는 항상 중요한 거 여러분. 간척 사업을 통해서 영토는 넓어지지만 어때? 영해의 면적은 넓어지지 않지. 그치? 그래서 내수의 면적은 좁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C 같은 곳은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일본 대마도하고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12해리를 적용을 할 수가 없어. 해서 직선기선 몇 해리? 3해리만 적용을 합니다. 그죠? 직선기선 3해리. 그 다음에 여기도 특수한 곳이지. 그지? 울산만, 그 다음에 영일만. 요런 곳도 특수한 곳. 그 다음에 D 같은 곳은 일반적인 통상기선 12해리가 적용이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골라야죠. 자, A의 수직상공은 우리나라의 영공입니까? 좀 줄여서 볼게요. 자, A의 수직상공.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의 수직상공은 우리나라의 하늘이야. 맞아? 아니죠? 기억 맞고. 진술 2번. B에서는 중국어선의 어업 활동이 가능합니까? B는 여러분 영해야. 우리나라 바다에서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의 배나 뭐 일본의 배가 물고기를 잡으면 그것은 엄연한 주권 침해야. 그러니까 맞죠? 아니오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진술 3.
C의 범위는 직선기선으로부터 3해리. 맞지? 좀 특수한 경우고. 진술 4. D에서의 기선은 해안의 최저조위선을 기준으로 합니까? D에서의 기준은 해안의 최저조위선을 기준으로 합니까?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그러니까 답은 기억하고 디귿 두 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3번. 자,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쉽잖아. 자, 가. 일단 뭐 얘들아 구조물이 있고요. 동경 125도 10분. 이걸 보고 몰라 여러분이. 근데 북이 봐봐 32도. 근데 우리나라 영토를 설정할 때 여러분 우리 수리적 위치로 다가갈 때 북이 33에서 43도에 위치한다고 했지. 그치? 극남 마라도부터 저 위에 유원진까지. 근데 그거보다 더 아래야. 그럼 여기는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고요. 그치? 여기 어디다? 이어도다. 그래서 이어도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인공 구조물이야. 알겠지? 자, 가장 윗부분이 평균 해수면에서 4.6m 아래에 있는 수중암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봐봐. 북위 33. 이제 영토 스타트죠, 여러분. 극남이잖아. 1시간 내로 산책할 수 있는 남북으로 긴, 여러분 요거 좀 알아도 쌤이 항상 말했던 거. 고구마 모양의 섬이다. 길쭉한 거. 요렇게 고구마 모양의 섬. 그 다음에 다는요. 동경 131. 그치? 그러면 어디? 극동, 독도지. 쉽잖아? 동도와 서도, 그치? 89개의 부속도시로 이루어진 섬, 독도. 그러면 이어도, 마라도, 독도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럼 자, 가에는 대한민국 최남단 표지석이 있다. 여러분, 가가 아까 어디였어? 이어도지. 이어도는 여러분 영토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긴 마라도입니다. 2번, 나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한다. 여러분, 여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겠지. 그죠? 경상북도에 속하는 건 어디? 독도. 3번. 다는 최종 빙기에 한반도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아니야, 여러분. 동해는 특히 울릉도 독도가 있는 지역은 호수였어요. 호수. 큰 호수. 그 다음에 4번. 다는 나보다 해 뜨는 시각이 이르다. 다는 나보다. 얘들아, 동쪽에 있을수록 당연히 해가 더 빨리 뜨겠지. 그치?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가, 다 모두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이다. 얘들아, 나하고 마라도하고 독도에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지? 특히 뭐 독도 수비대, 그죠? 경찰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어도는 사람이 항상 거주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얘들아, 여긴 거주의 개념이 아니고 약간 뭐 자원 탐사나 이렇게 관리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잠깐 머물기는 해. 알겠지? 그 다음 4번. 지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둘 중 보면 얘들아, 생긴 것만 봐도 이미 여러분은 자 이제 신증, 동국, 여지, 승남, 그치? 관찬 지리지하고 택리지, 사찬 지리지 구분하는 것은 누워서 꺼먹기다. 그죠? 떡먹기도 떡먹기. 자, 그래서 춘천인데, 자, 요거는 딱 보니까 여러분 건치, 연역, 산천, 토산 이렇게 백과사전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 그럼 뭐니? 조선 전기의 통치 목적으로 만든 신증, 동국, 여지, 승남, 맞지? 밑에 춘천은 예맥이 1000년 동안이나 도읍을 했던 토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쭉쭉쭉 서술에서 개인의 어떤 의견이 많이 반영된,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반영된, 또 실학사상이 많이 반영된 조선 후기의 택리지다. 그치? 자, 그럼 옳은 것은? 자, 가는 백과사전식 기술이다. 방금 말했죠? 맞아. 2번. 가는 나보다 실학의 영향. 실학의 영향은 여러분 조선 후기에 와야 되니까 당연히 요거, 택리지가 더 많이 받겠지. 나는 가보다 편찬된 시기가 이르다. 여러분, 조선 전기의 통치 목적으로 편찬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 훨씬 편찬 시기가 이르겠지. 그 다음 4번. 나는 사찬지리지. 얘들아, 가가 사찬지리지가 아니고 여기 개인이 만든 지리지.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가는 관찬지리지다. 반대로 돼야 되고요. 기역의 가거지 조건 중 기역은 뭐니? 여러분, 토질이 단단하고 기후가 고요하며 강과 산이 맑고 헌하며 땅이 기름지다. 그럼 여러분, 이 공간에서는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어. 그럼 뭐니? 인심이 아니고 생리입니다. 맞지? 그래서 해당한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 5번. 다음 자료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햇빛 700만 보고 풀었으면 여러분 진짜 이제 공부 잘한 거야. 이제 끝났어. 햇빛 700. 평창군이고요. 보면 해발고도 600에서 1000m에 펼쳐진 경사가 완만한 지형. 그러니까 고도가 높은데 얘들아, 경사가 완만하대. 그럼 여러분이 힌트는 바로 고위평탄면. 여기는 원래 평평했던 땅이었는데 이제 융기의 영향을 받아서 솟아오른 거죠. 그래서 풍력 발전기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 그 다음에 고랭지 농작물 구입하기. 자, 그러면 평창. 자, 그러면 여기는 비슷한 유도의 저지대보다 여름철 기온이 낮다. 당연하죠. 왜?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그지? 우리 바보가 아닌 이상 맞출 수 있어. 기억 맞고. 니은 기복이 작고 충족층이 두꺼워 논농사가 활발하다. 여러분, 여기는 평탄한 곳에 흐르는 자유공유천 부분에 흐르는 그런 우리가 배우습지 같은 곳이 바로 이런 곳들이 되겠죠. 충족층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강이 흐르면서 퇴적물을 쌓아놓은 그런 층을 말해.
자, 하지만 여기서는 밭농사를 합니다. 오케이? 산에서 무슨 논농사니? 디귿, 목초 재배에 유리하여 목장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쵸? 여기는 겨울에는 이제 눈도 많이 오기 때문에 봄철에 얘들아 이 토양의 수분량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잘 자랄 수 있어. 그 다음에 오랜 기간 침식으로 평탄해진 지형이 융기하여 형성되었다. 그죠? 경동성 요곡운동의 영향으로 융기에서 이 지형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물론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는 곳들이 주로 나오긴 해. 그런데 이 고위평탄면하고 관련해서 평창만 알아두지 마시고 얘들아, 태백산맥 줄기가 여러분 배웠잖아. 이렇게 허리 등 태백산맥 줄기가 내려가는 곳에는 고위평탄면이 다른 곳에도 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도 나와? 소백산맥에 있는 진안고원도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평창만 알아두면 또 우리가 나중에 틀릴 수 있겠지. 자, 6번. 다음은 지도에 제시된 두 지점에서 볼 수 있는 인공구조물이다. 자, 보면은 여러분 여기는 이제 산이 많이 있고요. 뾰족뾰족 산이 있고 물을 막아두는 시설이 있네. 그렇지? 그럼 여기 이제 수물 지역이 생겼을 거고 이 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다목적 댐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큰 강폭이 크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여기는 하구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딱 생긴 걸로 보니까 어디니? 낙동강이죠. 이렇게 흘러가서 이 김해 앞바다, 부산 앞바다로 흘러가는 낙동강. 낙동강 상류, 그 다음에 낙동강 하류. 자, 그러면은 기역의 건설로 수몰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 맞아, 여러분. 수몰 지역.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를 막아버려가지고 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거기 있는 이제 마을 같은 것들은 다 잠기는 거지. 그럼 기역은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댐을 만들므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파괴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댐이 필요하기도 해요. 왜? 우리나라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름에만 비가 많이 와요. 자, 3번. 니은은 한강, 섬진강. 하필이면 여러분 둘 다 없어. 한강과 섬진강에는 하구뚝이 없습니다. 특히 한강에는 뭐가 있다고? 인천의 관문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배를 조수간만에 차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관문. 자, 4번. 니은은 바닷물의 역류를 막아 염해를 방지한다. 니은, 하구뚝. 그렇죠? 염해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 감조 구간이라고 해서 얘들아 이 만조 시기에 그치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들어와서 옆으로 이제 염해를 소금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우린 막아. 그래서 우린 낙동강, 하구뚝, 그 다음에 영산강 하구뚝, 그 다음에 금강 하구뚝 이렇게 방지를 할 수 있고요. 방조제하고는 또 달라. 방조제는 여러분 간척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 기역은 니은보다 하천 상류에 위치한다. 그치? 아까 말했어요. 자, 그 다음 7번. 자, 다음 자료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보면은 신비한 동굴 체험인데요. 자, 사진 속 동굴은 주로 땡땡땡에 의해 만들어진 동굴로 내부에는 밑줄 과학 시간에도 배웠어요. 여러분 한지가 문제가 아니야. 종유석, 석순, 석주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용식작용 때문에 녹아서 떨어지는 거 고드름 같은 거 종유석 그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쌓여가지고 올라오는 거 석순 만나면은 기둥, 석주가 어우러져 마치 지하세계의 궁전 같은 환상적인 경관이 펼쳐진다. 참고로 여러분 이 석회동굴에 갇히면은 너무 겁먹지만 않으면 탈출할 수 있다 그래. 구멍이 다 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그럼 카르스트 지형은 여러분 지하수의 용식작용 그죠? 빗물과 지하수의 용식작용 답은 4번일 것이고 화학적인 풍화지 메모 한번 해두세요. 화학적 풍화. 그리고 돌리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돌리내가 이제 결합되면 우발라. 그 다음에 조선 노충군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역으로는요 강원 남부 그럼 어디? 영월, 삼척 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상북도 북부, 그 다음에 울진, 그 다음에 충청북도 북동부, 제천하고 단양 같은 곳들. 자, 1번. 여러분 바람의 침식작용은 우리 한국지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아요. 알겠지? 바람의 퇴적작용은 있어. 사구. 근데 바람의 침식작용은 한국지리에서 따로 다루는 것은 아니고 세계지리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알겠죠? 우리 사막지형에서 보면은 모래바위 같은 거 여러분 들어봤죠? 버섯바위. 그지? 아랫부분 깎는 거. 그 다음에 2번 용암의 열화분출 이건 이제 용암대지죠. 그럼 어디? 철원. 자, 그 다음에 하천의 퇴적작용 여기는 이제 범람원이나 선상지 같은 지형들이 나올 수 있겠지. 삼각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5번 암석의 물리적 풍화작용 이건 여러분 우리 빙하기 때 등장하는 단어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8번 자, 역시나 돌멩이 문제인데 다음은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한 장면 설정이다. 가다의 암석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자, 석회암, 편마암, 화강암 답을 다 주워줬어 얘들아. 찾기만 하면 돼. 1번 바다에서 산호초나 조개 껍데기 등이 쌓여 형성된 땡땡을 원료로 하는 충청북도 제천. 아까 말했지. 시멘트니까 석회암. 그 다음에 기존의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변성된 그럼 뭐니? 변성암이잖아. 시원생대 변성암, 고생대 석회암. 그 다음에 땅속에서 마그마가 식으면서 형성된 이 관입이지.
관이밤. 그래서 화강암입니다. 중생대 화강암. 자, 그래서 요거는 흑산의 기반암, 이거는 돌산의 기반암. 그럼 변성암, 흑산의 어떤 대표적인 산들이 뭐가 있니? 지리산, 그 다음에 덕유산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강암, 돌산으로 구성된 산 중에 대표적인 거, 뭐 금강산, 그 다음에 북한산 등이 있지. 그럼 찾아보자. 기억, 가는 퇴적작용을 거쳐 형성되었다. 보자. 가. 석회암은 퇴적작용, 그렇지? 고생대 퇴적암이죠. 해양생물의 퇴적이지. 그 다음에 니은, 나는 흑산의 주된 기반암을 이룬다. 그러니까 식생의 밀도가 높겠지. 그 다음에 다는 조선노충군의 주로 분포, 이거 갑니다. 가. 그 다음에 가는 뭐라고? 석회암. 그 다음에 나는 변성암. 그 다음에 다는 화강암이라고 했으니까 땡땡. 답은 1번. 자, 9번. 자, A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꾸 자연질이니까 여러분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요건 여러분 자료를 좀 한번 다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에가 조금 흐려가지고. 자, A가 어디냐면, 여기가 A야, 여러분. A. 그 다음 여기가 이제 B. 잘 안 보이지? A, B, C, D. 자, 그러니까 지금 4개의 어떤 보기가 주어진 것은 간척지, 갯벌, 삽인, 육계도 중에 하나래. 그럼 A는 여러분, 여긴 딱 봐도 여러분, 뭐 간척해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고 있지. 소금기가 다 날아가야 돼. 그래서 A 간척지. 그럼 B는 뭘까? 갯벌. 그 다음에 C는 섬인데 연결이 되었네. 육계도. 그 다음에 D는요, 사빈. 사빈의 모래가 날려가지고 뒤에 만들어지는 게 사구. 오케이? 자, 그럼 옳은 것을 찾으래. 자, A는 밀물때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때 드러나는 지형이다. A가 아까 뭐였는데? 간척지. 여러분, 간척지가 이러면은 농사 어떻게 지어? X. 이건 이제 갯벌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 B.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 B는 여러분 뭐였냐면, B가 갯벌이어서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 아니고 분산되는 만에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에 저런 갯벌이 발달하게 되고요. 3번. C는 과거의 섬이었으나 사주의 성장으로 육지와 연결되었다. 육계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D는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사주의 성장은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이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니? 그 다음에 이 갯벌은 조류의 퇴적작용. 달라. 그럼 D는 인공적으로 바다를 메어 형성된 평화이다. 이건 간척지니까 A에 대한 설명이겠지. 그 다음에 5번. B는 D보다 퇴적물질 중 모래질 구성 비율이 높다. B는 D? B는 갯벌이었고 여러분 D는 사빈이었지. 그럼 모래질 구성 비율이 높은 것은 사빈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 고쳐놓고요. 갯벌은 점토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학생이 작성한 노트의 일부이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면은, 자, 광주는 부산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그럼 여러분, 위도는 거의 똑같아. 그렇죠? 새삼스럽게 이렇게 보니까 정말 비슷한 위도에 있네. 근데 광주는 연교차가 크대. 그럼 여러분, 부산은 이제 바다 주변에 있지. 바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는 내륙의 영향 많이 받기 때문에 바다 영향을 덜 받고 대륙의 영향을 더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륙 분포, 어떤 뭐 육지와 해양의 분포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교차가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은 광주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다. 서울은 광주보다. 자, 여기는 여러분 고위도 지방이잖아. 그렇죠? 그럼 위도와 관련이 있겠지. 그치?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넘어갈게. 자, 11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강릉 경포 끝났지? 여러분 이미 알잖아. 이제 경포. 여기는 대표적인 석호입니다. 석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석호. 자, 일단 경포 속에 보면은 강원도 강릉시 저동에 위치한 경포호는, 자, 만의 입구에 사주가 발달하여, 아까 뭐라고요 여러분? 이 후빙기, 해수면이 상승도 있었고, 그 다음에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샌드바라고 하죠. 이렇게 사주가 형성이 돼. 자, 이렇게 만들어진 호수로 호수물이 거울과 같이 맑다고 하여 경호라고도 합니다. 거울 경자죠. 자, 그래서 여기 물은 여러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없어. 그치? 근데 일부 학교에서는, 요 앞에 있는 학교에서는 뭐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안 됩니다. 그냥 안 된다고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애매한 게 있어. 뭐냐면,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된다라는 소리잖아. 그치? 된다이기도 하고 안 된다이기도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중에 헷갈려. 자, 기억.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그치? 자, 이 골짜기에 여러분, 골짜기에 후빙기 해수면, 바닷물이 상승하면서 물이 차는 거야. 근데 물이 찼는데 그 앞에를 막아버리니까 여기는 호수가 되는 거지. 그치? 머릿속에 여러분이 3D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에다가, 그 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했어. 그치? 거기에다가 이제 사주가 형성되면서 물이 갇힌 거.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니고, 하천에서 계속 이제 퇴적물이 들어와. 그래서 규모는 계속 앞으로 감소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서해안보다 동해안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맞지? 그치? 그 다음에 호수의 물은 대부분 농업용수. 얘들아, 다 죽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세요. 그냥. 그 다음 12번. 자, 다음 자료는 지역조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거 이제 순서 찾는 거랑 그 다음에 뭐에 해당하는지만 찾으면 되겠죠. 자, 가. 지역조사의 주제를 무슨 동에 있는 공원이 입지한 이후에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로 정한다. 주제를 정한다. 그럼 여러분 주제 선정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나. 수집된 자료를 분석 정리한대.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이죠. 그 다음에 다. 실내조사야. 자, 인터넷 지도 자료를 통해 땡땡공원 주변의 주거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인터넷 지도를 통해서 그렇지 설문지를 제작하는 것 어디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라. 공원 주변의 주거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그럼 야외 조사겠죠. 그렇지. 밑에 조사, 설문조사하고 면담도 있으니까. 그럼 옳은 거 찾아보자. 자, 기억은 주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 탐사로 파악한다. 기억이 뭐였는데? 자, 여러분 환경 만족도 조사를 인공위성으로 어떻게 파악을 할 건데? 응? 어떻게 할 거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실내 조사로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 원격 탐사, 쌤이 여기 적어 놓은 거는 이 원격 탐사는 실내 조사에서 할 수 있다는 거고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은 나가서 해야겠죠. 야외 조사. 그죠? 그다음에 니은. 니은은 종이 지도보다 정보의 추가 및 수정이 용이하다. 그렇겠죠? 그다음에 디귿은 지리 정보의 수집 단계 중 실내가 아니고 야외예요. 그다음에 리을. 지역조사는 주제 선정, 그다음에 실내 조사, 야외 조사,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 순으로 이루어진다. 맞지? 4번. 자, 다음 13번. 자,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지역이 여러분 정확히 행정구역이 어디에요? 그럼 모르지, 그치? 몰라. 모르는데 우리가 이 하천의 어떤 모양, 그 다음에 주변 산지의 어떤 등고선의 간격, 그 다음에 뭐 토지 이용 분포, 실태 이런 걸 보면은 아, 상류이구나, 그 다음에 중하류이구나, 혹은 가믹공유하천이구나, 자유공유하천이구나 정도는 구분을 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가는 여러분 구불구불하지, 그렇지? 뭐 하안 당구도 보이고 등고선의 간격이 굉장히 오밀조밀해. 높은 산지네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렇지? 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강 주변에 이 우리 자연제방도 있고요. 그 뒤로는 이제 배우습지들이 나타나고 있어. 범람원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중하류에 분포하고 있는 자유공유천입니다. 그럼 옳은 거야. 자, 1번. 가는 나보다 하천 퇴적 지형이 넓게 나타난다. 여러분, 이 둘 중에서 하천의 퇴적 지형이 넓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여기겠지.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하천 바닥의 해발 고도, 이건 우리 하상 고도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높은 산지에 있는 곳이 더 높겠지. 그죠? 반대로 되어 있고요. 3번. A에서는 둥근 모양의 자갈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치? 왜? 여기는 하안남구. 과거에 여러분 하천에 퇴적물을 쌓았던 곳 혹은 흘렀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융기를 하면서 계단 모양의 지형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퇴적물인 둥근 모양의 자갈이 나타나기도 하겠지. 그래서 취락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B는 A보다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낮다. B는 여러분 어디 갔어? B는 배우습지고요. A는 하안당구야. 어디가 높아? 여기가 훨씬 높지. 그치? 그럼 여기는 침수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물이 넘치면. 자, 그리고 5번. C는 B보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C는 B보다 C하고 B 여기하고 여기하고 입자 크기가 작은 것은 어디? B가 작습니다. 여긴 자연제방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아까 선생님 처음에 말했던 그 이번 회차의 킬러 문제 중에 하나 14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자 권역별 해안선의 길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제주, 충청, 영남이 나와 있고 그럼 남은 게 뭐냐면은 이 호남권, 전북하고 전남, 그 다음에 이제 강원, 경기 3개가 남아 있어. 그럼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고 해안선이 가장 복잡한 곳이 어디냐면 호남 지방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자연 해안선도 여기 있지만 인공 해안선도 있어. 그래서 매립이나 도로 공사로 인해서 인공적으로 변형된 해안선이라고 밑에 나와 있지. 그럼 여러분 해안선,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 해안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당연히 이 C, 여기가 바로 호남권이 됩니다. 그렇죠? 가장 길죠. 그럼 이제 가하고 나, 경기하고 강원 중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이 둘도 보면은 자연적인 해안선의 길이와 인공 해안선의 길이가 가장 짧은 곳이 어디가 될까? 강원이 됩니다. 굉장히 단조롭죠, 여러분. 이렇게 일자야. 근데 여기 A 경기도 보면 나름 또 복잡해. 여러분 여기 전남, 뭐 전북 전남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굉장히 꼬불꼬불 복잡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A가 경기, B가 강원, C가 이제 호남인데 가가 강원이 되는 것이고 나는 경기, 다는 호남이 됩니다. 알겠지? 답은 3번. 자, 호남을 찾아내셨다면 여러분 A하고 B만 찾아내면 되는, 그치? 생각만 한 번만 더 해봤으면 좋은 문제였고 아마 틀린 학생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15번. 자, 자료는 SNS 일부이다.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도의 주요 지형이고요. 세계 자연유산과 세계 지질공원, 세 개가 들어가는 것들은 제주도라고 했고요. 독도는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 아니지. 천연 보호구역. 마라도도 천연 보호구역. 오케이? 자, 그럼 오름하고 그 다음에 백록담하고 만장굴이야. 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 오름은 여러분 이 메인 중앙에 있었던 화산이 터지면서, 그렇지, 옆으로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용암들이 조그만하게 뽕뽕뽕 터진 것들, 그런 것들이 오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악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라산에 있는 백록담, 여기는 여러분 분화구가 막혀서 물이 고인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랑 알아둬야 되는 상반되는 개념이 뭐냐면 칼데라지. 칼데라는 밑에 이제 마그마가 뻥 터지고 비었어. 그럼 거기가 이제 무너지는 거야. 함몰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분지가 이제 울릉도에 있는 칼데라 분지,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이 차면 칼데라호, 백두산 천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만장굴은 지금 못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 여기 이제 용암 동굴이에요. 뜨거운 용암이 흐르면서 표층부와 하층부의 냉각 속도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암 동굴. 자, 그럼 기억 1번. 기억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 얘들아, 공룡은 신생대에 살지 않아. 우리나라는 여러분 신생대 3기와 4기, 그래서 대부분 4기의 화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공룡은 중생대에 살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중생대 퇴적암. 그래서 우리 경상분지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화구가 함몰되어. 이거는 여러분 칼데라호에 대한 설명은 맞는데 니은은 백록담 화구잖아. 틀렸지? 3번. 디귿은 용암의 냉각 속도의 차이로 형성된 동굴이다. 맞지? 표층부, 하층부의 냉각 속도. 4번. 기역과 니은 주변에는 석회암이 풍화된 붉은색 토양. 여러분, 기역하고 니은, 여기는 여러분, 제주도는 현무암, 화산암, 그치? 구멍 뻥뻥 뚫린 거, 현무암 풍화토야. 이거는 지금 석회암 풍화토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현무암 풍화토는 색깔도 뭐겠어요, 여러분? 흑색이겠죠, 흑갈색. 그 다음에 5번. 기역, 디귿 모두 중생대 화산 활동. 중생대가 아니고요, 여러분. 신생대라고 했죠. 답은 3번. 그 다음에 16번. 자, 마지막 5개. 자, 이거는 여러분이 지리정보 시스템 할 때 나오는 건데 퍼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쌤이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이거 하면 되잖아. 그치?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넘어갈게, 이거는. 자, 17번. 자, 자료는 속담 풀이집의 일부이다. 가나 기단의 지도를 AD에서 고른 것은? 자,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얼어 죽는다. 추워. 한랭 건조하대. 그럼 여러분 시베리아 기단이고요. 삼복, 그죠? 우리 초복, 중복, 말복. 이야기하고 나니까 얘들아 또 갑자기 좀 끔찍해지네. 또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곧 5월이 얘들아 중순이 넘어갔어. 이제 6월이야. 그리고 7월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8월이 옵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초복, 중복, 말복이 또 와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가을이 오겠지. 그치? 가을이 오면 이제 고3들은 또 마음이 또 쓸쓸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초겨울에 접어들면 수능이 또 있어요. 이렇게 1년이 굉장히 또 빠르게 갑니다. 자, 삼복 기간에는 밥알 하나하나의 무게조차도 이겨내기가 힘겨울 만큼 덥다라는 뜻으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8월 달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럼 밑에 보자. A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북서풍, 그치? 북풍 계열의 바람을 불고 오는 이제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륙에서, 고위도 대륙에서 오기 때문에 뭐 차고 건조하겠지.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고위도인데 바다에서 와. 그럼 오호츠크의 기단 성격은 뭐니? 한냉, 차고 습유냉. 그 다음에 C 친구가 이제 북태평양 기단이야. 우리나라 여름을 지배하는 기단. 이 친구의 특징은 뭐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데 바다 쪽에서 오니까 어때? 뜨겁고 습하겠지.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적도기단인데요. 이 친구는 나중에 태풍을 끌고 와. 올해는 또 어떤 태풍을 끌고 올지 많은 피해가 없어야겠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자, 다음은 원격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림은 수뷸한 공기가 산지를 넘으면서 아까 위에 있었던 그 오호츠크의 기단 같은 거, 북동풍이 보통 넘어갈 때, 자, 또 바람 그늘 지역이 바람에 이렇게 맞는 지역이, 바람이 거쳐가는, 바람이 처음 닿는 지역이 바람 바지 지역보다, 잠깐 다시.
자, 습윤한 공기가 산지를 넘으면서 바람 그늘 지역은 바람을 등진 지역이죠, 얘들아. 그래서 바람이 받는 지역은 바람 바지 지역보다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해. 이건 여러분 팬 현상이라고 하는데, 봐봐. 이렇게 와가지고 이 비구름이 그치 무거워서 넘지를 못해. 그럼 비를 뿌려요. 이런 걸 무슨 강수라 그래? 지형성 강수라고 하거든. 그럼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비를 뿌리고 올라가면서 온도는 낮아지겠지, 공기가. 그죠? 근데 건조해져. 그럼 이렇게 내려올 때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습기는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 우리나라 대관령,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이 공기가 넘어가게 되면 영동지방은 어때? 습하고 기온이 낮고요. 이 영서지방은 덥고 가뭄이 발생합니다. 그죠? 팬 현상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높새바람. 북동풍입니다. 북동풍. 자, 1번 갑. 맑은 날에 낮에 해안에서 해풍이 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비열 차이 때문에 그래. 바다하고 땅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낮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흙이, 모래가 물보다 더 빨리 뜨거워져. 맞지? 그러면은 더 빨리 뜨거워진 곳이 기압이 얘들아 더 낮아. 저야. 그 다음에 조금 더 서늘한 곳이 고가 돼요. 밀도가. 기압이. 그러면 고에서 저로 부니까 바다에서 어디로? 육지로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름에 바다에 가면 시원한 이유가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해. 근데 좀 어때? 맞고 있으면 찝찝하죠. 왜?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 자, 2번 을. 대동강 하류 지역은 영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북한에서 완전 극소지는 아니야. 근데 굉장히 적은 편에 들어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왜? 지형성 강수가 발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평한 지역이에요. 다음 3번 병. 수도권 지역에서는 봄철에 황사. 이건 뭐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 중국에서 바람이 오는 거 어쩔 수 없죠. 편서풍하고 뭐 우리 요거는 이제 과학 시간하고 조금 다른데 여러분. 과학 시간에는 뭐 양쯔강 기단이라고도 배워. 근데 요즘 한지에서는 그렇게 쓰지는 않고 그냥 이동성 고기압. 그래서 봄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정도만 배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다음 4번 분지에서는 일교차가 큰 계절에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분지라는 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침식 분지를 말해. 그럼 여러분 우리 그 기온 역전 현상이 있죠. 그죠? 아래쪽이 원래 더 따뜻해야 되는데 찬 공기가 남하에서 갇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19번 또 오늘의 이제 마지막 킬러 문항입니다. 자, 1월 평균 기온 여러분이 세계에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제 이 흰색일수록 낮음, 그 다음에 중간, 큼인데, 자, 연교차하고 이제 겨울 강수 비중을 찾아야 돼. 여러분, 그럼 여기서 연교차가 가장 큰 친구. 근데 이거는 A가 가장 크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왜? 고緯도의 내륙에 있으니까 연교차가 가장 크겠지. 그렇지? 1년에 가장 더운 달과 가장 추운 달의 어떤 기온차 가장 크겠죠. 여기는 홍천 좀 되겠네. 홍천. 철원, 화천, 춘천, 홍천. 홍천. B는 이제 울릉도예요. 여러분, 울릉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잘 안 보이니? 자, C, 서귀포야. 그러면 연교차가 여러분 어디가 가장 작겠어? 둘 중은. 물론 울릉도도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연교차가 크진 않지만 얘하고 비교하면 얘가 당연히 저위도의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연교차가 작겠지. 따뜻해. 그러니까 얘가 얘가 중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겨울 강수 비중. 그럼 여러분 겨울 강수 비중이 작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니? 여름 강수 비중이 높다는 소리지. 그치? 그럼 여기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애가 누구야? 여기 여름에만 때려 붙는 애잖아. 장마전선과 한강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겨울 강수 비중이 어떨까요? 작겠죠? 그 다음에 우리 힌트 가장 많이 주는 친구 누구라고? 울릉도. 이 친구는 겨울 강수 비중이 어때? 높았잖아. 그치?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는 거지 겨울에 가장 많이 온다라는 소리는 아니야. 알겠니? 그 다음에 C, 여기는 중간이겠죠. 새 친구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색깔을 찾아보면 여러분 1번이 나옵니다. 그죠? 큼중작, 큼중작 반대죠. 큼중작. 그 다음에 작큼중, 작큼중. 자, 마지막 20번. 자, 다음은 생활 기상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기상 정보가 자주 제공된 계절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보시면 체감온도 높고요. 자외선 지수가 낮아. 체감온도 높은 게 아니구나. 그치? 저체온 위험 증가니까 춥네. 춥고 자외선 지수 낮고요. 대기 확산 지수, 대기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동파 가능 지수. 얘들아, 동파는 얼어서 터지는 걸 말해. 이건 되게 높대. 그럼 여러분 언제? 겨울입니다. 한파가 발생할 때. 대류성 강수는 여러분 이렇게 스콜, 소나기 같은 겁니다. 이건 여름에 많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장마전선의 영향. 이건 뭐 여름이죠.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면 이거는 뭐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초여름에 6월 중순 혹은 말부터 7월 초까지 영향을 주게 돼. 뭐 그렇게 덥진 않지만 굉장히 강수량이 많은 구간이죠.
다음 D. 북서풍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맞아. 한냉건조. 그 다음에 한냉건조 나와 있네. 답은 5번. 자, 이렇게 이제 풀이 다 했는데요, 여러분. 14번하고 19번을 과연 맞췄는지 쌤이 본 수업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즐겁게 주말을 맞이해 봅시다. 알겠죠? 오늘 여기 끝.